이 처방이 출산에 참 좋은 처방인데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이 없어서 이 처방은 왠지 한의사들의 부인만이 복용하는 특권이 있는 그런 한약처럼 생각이 듭니다. 임신 기간에 한약을 먹어도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대로 진찰을 받고 지은 한약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임신 기간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애 주기에 걸쳐서 한약이 필요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약에 도움이 되는 시기는 생리통이 있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생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리통이 심해지는데요. 이럴 때 한약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궁의 문제인지 배란이 문제인지 또는 남성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서 배란을 도와주거나 착상을 잘 되게 하는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처방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산 전조증이 있는 경우 태반을 안정시켜서 유산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급하게 처방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입덧이 심해서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약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입덧이 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한약 자체를 잘 못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커피를 삼키듯이 천천히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신 후반기에 되면은 출산의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출산이 다가오면은 한의사들은 보통 불수산이라는 처방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불수산은 부처님의 손이라는 뜻을 가진 처방인데요. 즉 부처님의 손을 빌려서 출산을 부드럽게 도와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처방입니다. 이 처방이 출산에 참 좋은 처방인데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이 없어서 이 처방은 왠지 한의사들의 부인만이 복용하는 특권이 있는 그런 한약처럼 생각이 듭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은 산후 보약이 필요한데요.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골반뿐 아니라 전신 관절이 약간은 이완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수유와 육아를 하다 보면은 흔히 산후 관절통이라고 불리는 산후풍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산모의 몸 상태를 살펴서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는지 자연분만을 했는지 모유 수유인지 아닌지를 살피고 부종이 있는지 등등을 살펴서 맞춤 한약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출산 후에 흑염소, 잉어, 붕어 등을 많이 다려 먹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산모가 살이 찌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식의 처방은 잘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보통 40대 후반이 되면은 갱년기가 오게 됩니다. 갱년기는 한방에서 수화상제, 즉 물과 불의 기운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폐경이 되면은 물의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불의 기운만 남아서 위로 솟구치기 때문에 상열감, 다한, 불면 등의 증상이 생긴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럴 때는 불을 꺼주는 게 아니고 혈액이나 진액 같은 물질을 보충해 주어야 위로 솟구치는 열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한의학은 인체의 5장 6부를 살펴서 어떤 장기가 부족하고 어떤 장기가 남는지를 살펴서 부족하면 보충해주고 너무나 많이 쓰면 빼주는 치료를 해주는 의학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몇 살 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면 그때그때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일상에서 한방 치료가 도움이 되는 시기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천안 사랑인 한의원 김민철 원장이었습니다.